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줄이니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줄이기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존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들이 있겠죠. 오늘 깜짝 놀라실걸요. 많게는 80%가 넘어가고 있는 수익, 적어도 10%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하나를 들어가도 확실한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선사해드리고 있는 분께서 얼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지금 들어가도 내가 또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재매수의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바로 쪽집게 이슈 시간이고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 저희가 매수 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적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 자료집은 온전히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자료집이니까요. 방송 끝남과 동시에 무조건 삭제할 예정입니다. 즉,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지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중동 사태로 인해서 1, 2%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으나 그래도 장중에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시장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확실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얘기 좀 드려보고, 말씀 드린 대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두 눈 크게 뜨고 이 방송 보셔야 할걸요. 왜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시는 날이거든요. 실물 영접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대표님 만나서요, 좋은 종목에 관련한 투자의 인사이트, 그리고 오늘의 선물은 어떤 건지, 내일도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 마구마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말간에 미국이 중동 분쟁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 장비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뉴스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보세요. 전략 후강의 시장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실 대형 수급이 만들어낸 3,000피를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켜내줬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장중에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줬고 정책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정말 하락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라고 다를까요? 2차 전지, 뭐 오늘 대형 바이오, 소부장 업종들은 주도하는 업종들은 하락했지만 또 성장주 같은 로봇주 같은 이러한 또 종목과 업종들은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780선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2% 넘는 낙폭을 다시금 축소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 마이너스 0.24% 하락한 3014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5% 하락한 78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둘 다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나요? 저는 진짜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실물 영접할 기회 우리 시청자분들도 드릴게요. 최병곤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팬으로서 네. 우리 대표님이 오늘 출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스튜디오에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인사 더 길게 부탁드려요. 자, 신청자님 반갑습니다. 맨날 화상으로만 뵙다가 참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시청자님들 뵈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우리 김은수 앵커 정말 내가 자주 뵀거든요. 그리고 네. 저한테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네.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우리 PD님도 인사 다 드렸어요. 네. 앞으로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계속 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즘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놈의 전쟁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좀 머리 아프신 분들이 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저런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말씀드리고 시장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긍정의 시그널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기둥을 안겨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최병곤 대표님 오늘 처음 보신다면 함께 해보셔야 되고요. 한두 번 보셨는데 정말 이 종목에 관련한 흐름을 크게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익에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 관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든 비중 확대를 하든 종목이 좋아야 우리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와 대단합니다. 89.6%세요. 게다가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27.3%, YG는 50%, 하나시스템 55%, 갤럭시아 머니트리 17%, 대성하이텍 44%, 로보티즈는 두 번 들어갔습니다. 먹고 또 먹고를 또 해도 또 수익이 날 수 있게 이 종목 오늘 사실 상한가 같잖아요. 26%의 수익을 낸 이후에 로보티즈 또 들어갔습니다. 6월 20일에 59,000원대 들어가서 오늘 보세요. 오후장 들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8.1%의 빨간불입니다. SK 이터닉스 이 종목도 얼마나 우리 대표님이 정말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대표 종목이죠. 이 종목 23% 수익을 낸 이후에 SK 이터닉스 22,000원대 6월 10일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상한가 터치한 이후 약간 풀렸습니다만 28,200원의 종가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28.2%의 빨간불을 켜면서 참 이 수익의 기여도를 따지자면 우리 대표님을 이길 전문가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효자 종목에서 먹고 또 먹고 수익을 내고 또 내고 또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첫 출연을 해주신 만큼 얼마나 대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건 뭐다? 장중에 공약주가 분명히 나갈 겁니다. 제가 한번 약속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50분까지만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주식 공부방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어찌됐든 우리도 시청자분들과 네. 함께하는 스튜디오 첫 출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주식 공부방 보니까 종목에 관련한 이 공약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 위주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투자자들께서 조금 소홀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요즘 시장은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이 그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몰려버리면은 이게 상승 자체가 개별주처럼 움직여 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많은 수익, 그다음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다 보니까 대형주 나오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됩니다. 그리고 덩치 큰 종목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는 현상. 그다음에 또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또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분명히 그때그때 상승장에서는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급등을 하는 장세도 있을 거고 또 뭐 터무니없이 우선주만 오르는 장세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중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계속해서 시장에 맞춰가고 수익을 많이 내실 것 같으면은 스펙트럼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는 트렌드, 그 시장에 맞는 커리큘럼 이런 쪽으로 방향을 꼭 잡으셔가지고 내가 내 투자 성향을 미리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대형주가 간다 그러면 대형주도 공략을 해야 되고 개별 테마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개별 테마주도 도박하는 마음으로도 대응을 해줘야 사실은 시장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주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고 테마주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네. 무료 공약주는 어느 정도씩 나갈 수 있나? 왜냐면 오늘 네. 또 첫 출연 스튜디오에 또 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방송한 지는 오래됐으나 또 이제 나온 기념으로 네. 무료 공약주 한번 가시죠, 대표님. 예, 물론 드려야죠. 제가 사실 스튜디오 오면은 반드시 종목 드리겠다 다짐하면서 운전하면서 네. 왔습니다. 그래서 꼭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지수도 받쳐주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 잘 고르면 수익 잘 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만 따라해도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문가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장중에 나갈 겁니다. 지금 생방송 도중에는 공약주가 있겠으나 장중에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단기 공약주 무료로 제공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하실 건 뭐다? 주식 공부방 입장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맞는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 공약주까지 꼭 포착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딱 한 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사실 오늘 이제 중동 사태에 대한 이해와 또 내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약간의 공포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그렇죠. 밀리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심리를 강력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오늘 수급이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5천억 원을 오늘 코스피 쪽에서 담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개인이 사면 고점이다 이런 것도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좋은 수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대표님 이 추세와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얘기를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단정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개인이 매수를 해서는 증시가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살려놓은 건 개인 투자자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을 보면은 솔직히 조금은 좀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 출발을 해서 더 폭락하면 어쩌나 했는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낙폭을 줄이는 주요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증시만 가지고 아직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한번 열려봐야 돼요. 미국 시장도 열려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봉쇄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그것이 유일한 카드긴 한데 이게 미칠 만한 파장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관리하는 영역이 있고 다른 건너편 쪽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이 깊은 쪽이 다 이란이 관리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란 공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란 공역을 지나갈 때 이란이 막아버리면은 이 전 세계 경제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역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증시의 충격으로 크게 다가와서 우리 증시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초반에는 악재가 나왔을 때 잘 버티다가 네. 뒤에 가서 이상하게 혼자 오버해서 주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 상황이 좋아지려면은 시장에 악재가 나왔는데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한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또 특히 주도 업종 쪽에서 매수를 계속한다. 이렇게 가면은 시장이 긍정적인 거고요. 하락할 때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몇 달, 몇 년 이렇게 장기간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자살행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란한테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이권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 같은 이란 지원 국가도 사실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중동 국가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타격이 심대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악재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시장에 좀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외국인 개인 수급 꼭 좀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수급을 잘 우리가 좀 보면서 돈을 따라가는 그런 또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좀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쉽지 실매매에서 이렇게 종목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게 그야말로 수익에서 저희가 느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수익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대표님이 우리 기술부터 신플랫폼, YG 더 타나 시스템, 로보티즈, SK 이터닉스까지 명확하게 시장에서 어디 쪽으로 돈이 들어오느냐라는 거를 딱 보실 수 있게 우리 대표님이 도와드리고 있죠. 자, 만약에 시장이 너무 어렵다, 좀 올라갈 듯 했는데 이제 중동 이슈 터지고 올라갈 듯 했는데 내 종목만 안 가다,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난 너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확실히 저희가 잡아드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단기 공략주까지 보너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첫 출연이신 만큼 확실하게 저희가 돈 버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수에 걸맞게 내 종목도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그 기회 열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50분 되면 문 닫는 거 아시죠? 방송 시간 32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시는 단기 공략주는 필히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 이규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수익 자랑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우리 대표님 하면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SK 이터닉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SK와 아마존이 이제 울산에 7조 원 들여가지고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태양광, 풍력, ESS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SK 이터닉스인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같더라고요. 약간 풀리면서 사실 오늘 이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반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번 시장의 상승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약간 이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라도 정치적인 요소 분명히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수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8.2%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요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 얘도 사실은 오늘 풍력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SK가 지금 AI 쪽으로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SK 이터닉스 정말 먹고 또 먹고 그런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매수한 종목 중에서 우리기술, 이 종목도 대단합니다. 90%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네. 이 종목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BHI라든지 이런 먼저 선두권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소개드렸고 아직까지 안 올랐으니까 분명히 공략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오른 종목 찾기에 굉장히 눈을 붉히고 있다.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매수한 것 중에서 신플랫폼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또 와이즈넛 같은 AI 관련주들 저번에 한번 거래해서 수익 났었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지금 빼먹을 수 없는 게 로보티즈겠죠. 이 로보티즈는 두 번을 공략해서 한 번은 26% 수익이 났었고 지금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여기 이제 날짜가 좀 잘못됐는데 제가 이제 6월 20일 날 산 게 아니라 5월 말에 매수를 하락할 때 사가지고 네. 한번 수익을 올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6월 20일 날 59,000원에 빠르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때도 감속기 분야,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선두권에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 상승이 지금 이 화면에 많이 뭐가 떠 있네요. 자, 지금도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올 것 같은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LG 쪽의 주요 정책 인사가 아마 그 주요 정부의 정책 그 주요 요직에 앉게 되면서 그런 정치적인 요소도 같이 작용을 해서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두 개입니다. 로보티즈, SK 이터닉스입니다. 이거 사실 대표님이 나오실 때마다 이거는 또 사도 우리는 충분하게 수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결국에 오늘 보세요. 터지지 않았습니까? 아마존 넣어먹겠다, 신재생도 정부정책 모멘텀 맞물리겠다. 여기에 SK가 AI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까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고 현 시점에서도 충분하게 추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시면서 먹고 또 먹고를 해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대표님만큼 많이 열어주시는 분은 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실 거는 뭐다? 자, 우리 기술도 생각보다 많이 수익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손가락이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보시면서 띵킹, 생각만 하지 마시고 추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최병구 대표님을 모셔온 거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 이제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라고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한번 제공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이누고 남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갈만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 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그 기회 저희가 열어드릴게요. 방송 시간 27분 남았고요.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수익률표 마지막 일단 보시면 일단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났다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 종목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네.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돈이 들어오는 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럼 우리 대표님의 시그니처처럼 지금 먹고 또 먹고를 한다면 지금 다 좋다. 수익이 잘 났다. 자랑해 주셨으니까 네. 굳이 내가 여기에서 딱 하나만 신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다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만 뽑아볼까요, 대표님? 어렵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대응할 때 네. 제일 중요시하는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막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거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수익은 낮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종목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인데 여기 수익률 표에 있는 종목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 요거 방송에서 다 나간 종목이거든요. 요 중에서는 제가 대성 하이텍을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 방산주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수익 보는 업종 자체를 방산 쪽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대성 하이텍. 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봉을 찍어봐도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보셔도 가격대가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참 수익 잘 낼 때는 1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방산 쪽으로 방향 틀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쪽에 종목들 떠오르게 생겼습니다. 전쟁 나오고 또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공략을 한다면은 이쪽을 노리시는 게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 종목들 굉장히 주옥 같은 종목들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무조건 관심 종목에 픽해 두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 이득이 될 수 있는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3교시 바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2가지,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이 뭘까 제일 궁금하시죠?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 자료집으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타점, 장중에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또 종목을 우리가 지금 꼭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 가지고 왔다. 네.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스테이블 코인을 했었죠.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같은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정성을 명찰을 단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책의 기대감이 확실히 이제 몰려 있기도 하고 이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저는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이 말 한마디에 사실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확 뒤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정부 이미 지금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가상자산법 제정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대표님 좀 관련주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지금 신정부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이 통용되지만은 정책 관련주를 투자했을 때 손해보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전쟁이나 악재 같은 거는 크게 폭락했을 때를 기회로 활용하면 손해보는 법이 없거든요. 특히 신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의욕 있게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막 내놓고 방향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걸 투자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정책적으로 뭔가 주도주가 형성되고 거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몇 달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씩 그렇게 장기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에서 제일 많이 내놓고 있는 게 AI 투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쪽이거든요. 사실 그전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조차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좀 유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은행권에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담은행을 한번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운용 시 2배 수익 발생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가가 최고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페이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페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석하는 쪽에서 그렇습니다. 이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담보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나중에 내가 쓰기 위해서 선결제를 한 금액이 5천억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만을 가지고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 운용했을 때는 1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더블에 가까운 정도의 수익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저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0억대 아니면 2,000억대 이 정도 수준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의 매수가 저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폭을 보시면은 거의 200%로 올랐습니다. 2배에서 지금 3배를 올랐죠. 3배를 올랐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이 가격이 역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걸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올랐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가고 오늘 한 15%대 급등으로도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빠졌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뭐 플랫폼부터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의 종목들도 워낙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종목이 좋은 게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매수해도 후회하지 않을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준비되셨죠?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우리 대표님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 둘, 셋. 자, 짜잔. 제가 천천히 한번 네,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자, 지금 우리 대표님이 올리시는 순간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지만 스테이블 안정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코인이고 워낙에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 특히나 현 시점 이재명 정부가 도입되면서도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튀었습니다. 크게 지금 이격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종목명 매수매도 손절은 지워져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공부방에 입장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실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핸드폰 인증해 주셨어요. 자,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만큼 궁금하시죠? 네. 스튜디오 첫 출연이신 만큼 확실한 정보 가지고 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어떤 이건 진짜 확실히 네. 요즘에 대형주만 가지고 오시네요, 그렇죠. 대표님. 그래도 이게 또 간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 투자자들께서도 그렇고 네. 또 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도 이거 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차트만 보고는 겁을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게 상승폭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가가 오를 때 그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또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장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성도 좋았고 성장성도 좋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장기간 상승할 때는 사실은 이게 보면은 정치적인 요소가 또 분명히 개입이 돼요. 우리 증시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이런 부분, 이거는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는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이 그 정치적으로 주요 인사에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후보가 됐고 한 분은 이미 수석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실제 투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메이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막 터뜨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가가 좀 밀리기라도 하면은요. 대기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상승할 때 보면은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면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 좀 주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타이밍 잡으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진행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경쟁하다가 시총 5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죠.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오늘 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재명 정부의 AI의 수혜 사실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많이 올랐으나 분명히 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확실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현 시점에서 꼭 사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다면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빨리빨리 우리가 변합니다. 이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도 종목이 어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중간중간 일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최병곤 대표님의 종목 픽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를 들어가도 이렇게 수익이 나면 내 계좌는 끝도 없습니다. 우리기술 90%, 신플랫폼 27%, 와이즈는 이 모든 종목들 전부 생방송 도중에 얘기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장중에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가져가실 거 너무 많으시니까요. 50분 전까지만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우리 대표님 하면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전력기기 관련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했는데 오늘 뭐 LS 마린솔루션, 뭐 지주사 LS,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도 오늘 다 오름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이 글로벌 AI 반도체 이슈 터지잖아요. 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HT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더 가는 것 같았고 그간 좀 쉬었던 뭐 산일전기 뭐 네.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전력기기 관련주 너무 올랐다라고 제가 매주 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네. 그런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부끄러워질 정도로 쭉쭉 나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이 전력주가 네.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그런 내용적인 변을 안 보시고 그냥 단순히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 얼마나 올랐다 이것만을 계산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력 관련주들의 내용적인 변을 보면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첫 번째로 제일 크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초고압 변압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초고압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초고압, 그다음에 고압, 그리고 저압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고압 변압기나 그다음에 저압 변압기는 경쟁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초고압 변압기는 생산 국가도 적을 뿐더러 굉장히 높은 기술 장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어떤 특정 회사나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제품을 써보고 신뢰가 생긴다면은 그걸 좀처럼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신뢰를 얻으면은 그 매출처가 거의 바뀌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초고압 변압기는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뭐 선박에 비할 수 있겠죠. 선박도 보면은 뭐 3년, 4년씩 걸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 국가인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은 수를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납품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고압 변압기 쪽의 관련주들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걸 잘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셨는데 네. 효성중공업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강하죠. 자,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가려졌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상승을 최근에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부터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도 또 오름세를 타고 있으니까
나는 왜 이 좀 종목을 안 무서워서 샀을까? 네. 네, 근데 네. 무서워서 못 사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오르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런 걸 그러니까요. 하나 못 샀을까 이런 음.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다시피 또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이 장중에 15%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은 또 전고점 넘어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거기다 또 대표적인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하고 또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전력주들의 공통점이 작년까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깊게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전력주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서 또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요,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압 변압기도 지금 수주를 하면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올 초에 수주를 한 게 결국은 수익성이 3분기 아니면 4분기 이때에서야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분기니까 향후 앞으로의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고요. 특히 이 전력 변압기 쪽에 수요가 많은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의 노후 전력망을 2030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로서는 2030년까지 매출 걱정은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AI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전력이 또 필수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시기까지 또 맞물리다 보니까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글로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로도 보면 워낙에 장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신고가 뚫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해도 일주일 후에 우리가 또 보세요.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이라도 발 빠르게 선점해야 되는 그 기회를 오늘 최병권 대표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전력기기 관련주에서 내가 샀을 때 수익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딱 하나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준비되셨죠?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짜잔. 준비했습니다. 자, 전력기기 관련주 저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 첨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대표님이 바로 핸드폰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명 매수매도 손절은 지워져 있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시면 두 번째 저희가 종목 자료집 올려드렸으니까요.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대표님이 또 어떤 종목 제가 모르고 힌트를 줘버렸네요, 대표님. 아까 방송하면서 힌트를 줘버렸는데 이것도 얼마나 몇 번이고 얘기를 하셨나요, 대표님? 맞습니다. 이 종목도 요즘에 진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 어떻게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굳이 그 많고 많은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력기기 관련주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그 좋은 종목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놓고 룰렛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는 탁 그 찍어서 정도예요? 네, 사셔도 아무래도 그 종목 중에 어떤 종목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쪽이 진짜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요소나 이런 게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더디게 올라가는데 항상 뭐 주식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더디게 올라가던 종목이 뭔가 한번 탁 이슈가 터지면은 그때 시세가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은 피날레를 크게 장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급등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꼭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는 얘기하셨고 두 번째 종목 자료 좀 확인해 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게요. 수익률표 일단 마지막으로 볼까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던 생방송의 공략주들이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오늘 두 가지의 선물 드렸고 아직 히든 종목 남았어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장중에 단기 공략주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50분 되면 무조건 문 닫습니다. 방송 시간 5분 남았으니까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내 계좌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또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을 봐야 될 시간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어디 쪽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전력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히든 네. 종목도 전력주입니다. 어머, 네. 다만 이 전력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초고압 변압기, 고압 변압기, 저압 변압기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초고압 변압기하고 고압 변압기 쪽은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소개드린 것도 고압 변압기 쪽이고 그쪽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압 변압기 쪽은 지금은 수익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은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진입이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떨어지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종목도 다른 전력주 다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것을 갖다가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고 전력주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변압기 쪽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물건을 갖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신뢰가 쌓였을 땐 다음 주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변압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거의 한 20년간을 이 제품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축적을 한 기술력이 커요. 그래서 기술력에서는 강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제품을 수주한 기업들이 그 사용을 해본 회사들이 이거 별로하다. 예전에 그 회사가 낫다. 이렇게 해서 다시 수주가 돌아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당 기업은 수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거의 매출의 90%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제일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매출을 다 갖고 있다면 이거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다변화에서는 불리하지만은 대신에 수익성이 가장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주 자체는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나 아니면 3분기, 4분기까지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 이런 게 있고요. 제일 큰 거는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건 다른 전력 관련주에 비해서는 이 종목이 가격대가 굉장히 내려가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다른 전력주에 비해서 메리트가 좋고 그런 면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력 인프라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역량으로 봤었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주가 흐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가격 자체도 약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두고두고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지막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나자마자 오픈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인지 꼭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방송인데 짧게 인사 말씀 그래도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첫 방송 참 긴장되는 방송이었는데 네. 뭐 그래도 특별히 문제 없이 무난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종목은 첫 방송하고 상관없이 매우 좋은 종목들 계속 갖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최병권 대표님과 또 큰 수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